안녕하십니까. 6월 18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먼저 미국 증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서 볼까요? 네,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는 이제 0.91%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. 중동 여전히 좀 불안한 가운데 미국의 이란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일제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핀비닷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? 네, 핀비닷컴 보면요. 네,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우지수 299포인트 0.7% 하락했고요. 나스닥 지수는 0.91%를 기록했습니다. 19,521포인트네요. 네, S&P 500 지수도 1% 가까이 하락을 보였죠. 일단 오전에 비해서 오후에 하락세가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러셀 2000 지수도 1% 넘게 하락했죠. 어제 우리 시장은 미리 이런 부분을 또 감지해서 상승폭이 오후장에 좀 둔화된 그런 흐름이었고, 오늘 또 미국 증시의 약세가 국내 증시에도 투심에 좀 영향을 주겠죠. 일단 우리 증시는 외국인이 현선물 순매도 이틀째 외국인 순매도였고요.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도가 좀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. 속도 조절이 좀 나설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었죠. 최근 여러분에게 또 이 장 마감 후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어제는 이 코스피 3,000포인트 안착은 좀 불발이 됐죠. 2,998포인트까지 좀 이르러지 않았습니까? 그런 건전한 좀 조정이 이어진 후에 에너지를 좀 응집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헤드라인도 잠깐 볼까요? 블룸버그 헤드라인 보게 되면 주가가 이란과 이스라엘에 계속 긴장 상태로 주가가 하락했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내용이죠. 그리고 여기도 보시죠. 주가 하락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중동발 긴장이 다시 부각되면서 중동 긴장 고조의 기조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죠, 개입. 개입 가능성으로 그에 따른 이제 월가의 우려감. 여기다 이제 FOMC 회의 앞두고 부진한 경제 지표로 채권 가격이 좀 상승했고, 일단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는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여기서 한번 보시죠. 국제 유가 동향 파이낸스아웃닷컴에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 공포 지수로 불리우는 빅스 VIX 지수가 어떤 흐름을 좀 보인지도 좀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. 먼저 국제유가 한번 보겠습니다. 배럴당 75.13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오늘 4% 넘게 올랐었죠. 4% 넘게. 배럴당. 이 차트가 이제 요게 아닌 것 같습니다. 대략 한 여기까지 되겠죠. 자, 월봉으로 보면 좀 보이던가요, 이게? 여하튼간에 요걸로 봐야겠네요. 요게 맞죠? 배럴당 75.27달러까지 이렇게 올랐었습니다. 거의 1년 만에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리고 있고, 자, 공포지수 VIX는 13% 급등을 했습니다. 13%. 자, 요것도 한번 보시죠. 일단 13% 급등하면서 21.60달러까지 올랐네요. 제가 좀 올랐죠. 근데 대략 한 30 정도까지 오르게 되면 이제 과매도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아직은 방향성을 좀 논하기에는 좀 어렵다. 달러 인덱스 NDF에서 1381.23원까지 오늘은 좀 최근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이다가 1350원대에서 좀 지지가 되는 모습입니다. 이런 이제 계속 주요 지표도 봐야겠죠. 비트코인은 104,396달러. 아주 큰 변동성이 지금
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나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, 특히 이제 내일 새벽이죠. FOMC 회의 결과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이 JP 모건 체이스의 앤드류 타일러라는 사람은 올해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좀 잦아들면서 투자자는 저점 매수에 나서는데, 근데 이 사람 생각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에 관계없이 좀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. 이런 쪽으로 좀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요. 지수로 좀 봤을 때는 좀 횡보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? 지금 뭐 추세가 깨진 건 아니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뭐 21선을 아주 중요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, 보통 이제 51선 중요시하고 뭐 200일선 중요시하는데, 그래도 이제 차트상 지금 여기 언제입니까? 4월 24일부터 한 번도 21선을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21선 뭐 잘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애매할 때는 차트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죠. 자, 미국의 주요 종목군들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, 애플, 이른바 이제 빅7, M7 종목군들 대부분 좀 조여맞고, 이 테슬라가 좀 하락폭이 컸죠. 어제 3.8%, 3.88%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그리고 AI 관련해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도 좀 주춤한데, 그럼 테슬라는 또 왜 이렇게 오늘 좀 조정이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락폭이 컸냐? 하락폭이 좀 컸냐?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, 여기 써져 있습니다. 이 테슬라 주가는 이제 웰스파고에서 2분기 인도 실적이 좀 부진할 거라고 예상했죠. 부진할 거라고 경고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니까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위협받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잉여 현금이라는 거, 뭐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현금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? 모든 운영 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이제 지출한 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인데, 이게 이제 올해 한 19억 달러 좀 소비될 것이다. 웰스파고는 이제 거래량 감소, 규제 신용 감소, 뭐 가격 압박이 겹치면서 테슬라의 FCF,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로 좀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이제 경고 메시지를 했고, 2분기 차량 인도량 역시 컨센 대비해서 17%나 낮게 나올 수도 있지 않냐. 요게 이제 테슬라 주가를 오늘 끌어내린 요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. 방산주랑 그 다음에 유가 관련주 상승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. 국내 증시도 뭐 주춤하잖아요. 국내 증시도 어제 이제 국내 증시 여기 살펴봤지만, 어제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이제 재부각됐지 않습니까? 이 시간대별 뉴스 보게 되면 뭐 G7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저 G7 정상회의 조기 종료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, 중국은 자국민 이스라엘 대피 지시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키웠죠. 그래서 우리는 어제 코스피가 2,998포인트까지 이르렀다가 오후장에 상승폭이 플러스로 마감했지만 오후장에 상승폭이 둔화됐죠. 일단 오늘은 이제 우리 코스피가 5일선을 깨트리냐 안 깨트리냐,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봅니다. 깨트리게 되면 일단 이격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. 자, 코스닥은 급락, 하락, 반등, 또 재차, 또 이렇게 등락. 여기서 이제 계속 오락내락하는 변동성이 좀 노출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. 뭐 시총 상위 종목도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뭐 상승이 폭이 컸다가 밀려버리잖아요. 어제 외국인들 순매도 보게 되면 그동안 가장 많이 오른 뭐 투단 엘리베이터나 SK하이닉스,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었죠. 반면에 이제 뭐 순매수는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종목으로 좀 집중이 좀 됐고요. 그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 중동 갈등 사태가 투자 심리를
좀 위축시키면서 변동성을 좀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좀 와 있기 때문에 이거저거 좀 주의를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그러나 조정이 아주 깊을 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. 자, 6월 18일 이런 일정이 있고 내일은 이제 목요일 FOMC 회의 결과 이 새벽에 파월 연준의장 기자회견까지 있다는 점. 미국 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로 내일장은 또 휴장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점 감안하시면서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